안녕하세요. 뻔한 얘기를 스페셜하게 얘기하는 볼테라피 제아롬트. 자, 오늘은 어깨 통증에 있어서 능형근, 마름근, 롬보이드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부학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자, 능형근. 자, 실제로 운동을 시킬 때 자, 능형근에 대한 접근을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능형근이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근육이죠. 자, 능형근, 자, 롬보이드 메이저고, 자, 여기 마이너예요. 두 근육을 같이 봐야 됩니다. 두 근육이 같은 근육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착점과 시작점. 자, 시작점은 자, 여기 T2부터 T3, 4, 5.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자, 붙는 거는 스캐퓰라의 메디얼 보더. 자, 안쪽에 이렇게 붙습니다. 자, 이 이미지만 보더라도 근육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축을 한다라는 거, 주된 수축. 그리고 수평 방향이 아니고 대각선 방향으로 수축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깨뼈 자체가 수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대각선 방향으로 위로 움직이는 거죠. 자, 보통 해부학책, 기능 해부학책을 보면은 수축에 대해서 구심성 수축, 자, 길이가 짧아지는 수축에 대해서 보통 얘기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수축 방향을 얘기를 하죠. 그 기준에 따라서 수축을 한다라 그러면 자, 부착점에서 시작점 방향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그리면서 어깨뼈가 이렇게 올라가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 이센트릭 컨트랙션, 자, 구심성 원심성 수축, 원심성 수축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원심성 수축 길이가 늘어나는 것, 이완하고는 스트레칭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스트레치 쉽게 말해 볼게요. 자, 스트레칭은 당연히 단순히 잡아당기는 억지로 잡아당기는 거라 그러면 자, 이완은 근절, 살코미어 있죠. 액틴마요신의 결합이 분해되면서 근육이 근육 톤이 낮아지는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센트릭 컨트랙션 이 원심성 수축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실질적으로 버티면서 놓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움직임 방향을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능형근을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죠. 밑에서 끌어올릴 때 이렇게 수축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어깨를 끌어올릴 때 자, 주동근은 가장 큰 힘을 내는 거는 이 승모근입니다. 승모근, 상부 승모근이 가장 많이 되겠죠. 자, 같은 근육이지만 상부 승모근이 수축할 때 중부 하부 승모근은 상대적으로 이완이 잘 돼야 돼요. 위에서 끌어올릴 때 밑에 있는 하부 승모근 잘 늘어나 줘야 되겠죠. 자, 이게 한 근육 내에서 주동근, 기랑근 개념이 접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근육이 많아요. 삼각근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근에도 있고요. 그래서 어깨 움직임에 있어서 능형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 등 근육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자, 실질적으로는 어깨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깨를 리트랙션 시킬 때도 이렇게 뒤에서 자, 옆에서 봐보면 이렇게 리트랙션 시킬 때 할 때 능형근이 작동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어깨를 자, 하방 회전 시킬 때 이렇게 주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자, 견갑거근 어떻게 되죠? 견갑거근은 이완이 돼야 돼요. 수축이 아니고 이센트릭 컨트랙션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완이 아니고 이센트릭 컨트랙션 원심성 수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능형근이 수축을 한다고 여기 있는 근육이 완벽하게 이완이 되는 게 아니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수축을 하면서 원심성 수축을 하면서 이 어깨뼈 움직임의 안정성을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앞톱니근 얘기를 할 때
능형근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정거근, 앞톱니근인데, 자, 이 근육하고, 자, 어깨뼈를 삭제를 해보죠. 없애보면 이게 어깨 밑근이에요. 어깨 밑근까지 없애면 이렇게 서로 붙어 있습니다. 자, 같은 근육이 아니고요. 서로 맞닿아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전거근이 수축을 하면 날개뼈가 뒤에서 앞으로 움직여요. 뒤에서 앞으로 움직일 때 전거근이 수축을 하죠. 그러면 이 근육, 능형근은 이완이 돼야 돼요. 이완이 돼야 돼. 근데 이제 역할에 따라서 어떤 동작이냐에 따라서 이완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떠한 동작에 의해서 이게 원심성 수축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동근 기랑근 관계, 능형근과 정거근의 주동 기랑근 관계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 능형근을 접근을 할 때는 정거근을 고려를 해줘야 되고, 정거근을 고려할 때는 능형근을 고려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운동, 어떠한 치료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리치료 선생님들께서는 치료를 할 때 정거근뿐만 아니라 능형근까지 같이 봐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이 대각선 방향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때 정거근과 능형근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깨뼈가 회전 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견갑거근까지 같이 움직임을 봐줘야 되는 겁니다. 같이 세트로 움직임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근육을 고려한 운동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들 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약간 그 질병 쪽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많은 분들이 목 통증, 등 통증에 대해서 불편감을 많이 느끼는데, 자, 등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능형근이 엄청 타이트합니다. 어느 정도로 타이트하느냐? 날개뼈 이 손을, 자, 이 오른손을 허리 뒤로 이렇게 꺾어서 허리 뒤쪽에 열중샷 자세를 하면 이 밑에 하각, 스캐필라 하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넣을 만한 공간이 생겨요. 자, 근데 등 통증이 심하신 분들, 목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여기가 타이트해서 공간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럴 때, 자, 이 안쪽을, 이 홈이 파이는 이 안쪽을 가지고 자극을 주면, 또 마사지를 하거나 이런 자극을 주면 엄청 통증이 심해요. 심하고 이거는 이제 그 불면증하고 등통증, 불면증 있으신 분들 대부분 여기가 다 경직이 심합니다. 두통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를 잘 봐야 되고, 신경 얘기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신경 얘기 간단하게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자, 견갑배 신경이 있어요. 견갑배 신경, 도잘 스캐플라 너브인데, 자, 이 신경이 사실은 여기 보시면 C5, C4에서 C3에서 이렇게 나와요. 옆으로. 만약에 경추,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래서 눌림을 당하죠. 눌림을 당하면서 능형근까지 이렇게 타고 옵니다. 그래서 등 통증이 주로 이 안쪽에서 생겨요. 이 안쪽에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안쪽 자극을 해주면 이 통증이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일시적인 거라는 거는 뭐 잠깐이 아니고 며칠 가요. 2, 3일까지 이 통증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경추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볼 테라피를 통해서 이 경추의 그 공간을 만들어 줘야 근본적으로 이 안쪽, 이 능형근 안쪽의 통증이 없어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볼게요. 자, 뭘 볼 거냐? 자, 견갑거근하고 이 능형근하고는 같은 이 견갑배 신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능형근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형근만 이완시켜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견갑거근까지도 같이 해줘야 능형근과 이 견갑거근이 이완되면서 등통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등통증만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목도 통증이 같이 옵니다. 하지만
등 통증이 더 심하면 등 통증만 느끼고요. 목 통증이 더 심하면 덜 느껴요. 등은 덜 느껴요. 그래서 목하고 등 중에 심각하게 안 좋은 쪽을 먼저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을 먼저 해결해 주면 이제 다른 한쪽, 목이면 목을 해결하면 등이 이제 더욱 아파지는 게 인지가 되고요. 등이 해결되면 목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왜냐? 두별식전법 있죠. 두별식전법. 그 멀리서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눌렀을 땐 두 개로 인식을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한 개 누르는 포인트를 한 개라고 인식을 하죠. 뇌는 단순합니다. 동시에 여러 개를 처리를 못해요. 자, 왼쪽 무릎이 아플 때 오른쪽 무릎을 더 세게 때리면 오른쪽 무릎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처럼 왼쪽 무릎을 못 느끼죠, 아픈 거를. 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마름근 하나 가지고 할 얘기가 더 있어요. 더 있지만 요 정도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학습하시기에는. 자, 어깨 움직임의 보조적인 근육입니다. 능형근, 마름근은. 하지만 보조적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보조적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역할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아까 어깨뼈를 위로 들어 올리는 작용을 주로 합니다. 자, 능형근 포인트는 볼 4개를 가지고 할 거예요. 볼 4개를 가지고 이렇게 미니볼을 통해서 이 볼 포인트 4곳에 자극을 할 겁니다. 자, 이곳은 압을 좀 세게 할 거예요. 좀 압을 좀 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압통점 같은 경우에는 능형근하고 이쪽 오른쪽 어깨 쪽까지 자극이 들어가고요. 통증이 느껴지는 거고요. 자, 자세를 볼테라피 적용 전에 뒤로 어깨를 팔꿈치를 뒤로 이렇게 조여 보세요. 리트렉션 하면서 앞쪽 가슴이 펴지게끔 앞쪽 가슴을 내밀면서 뒤로 쭉 능형근을 수축을 해 봅니다. 그러면 볼테라피 전후에 관절 가동 범위가 달라질 거고 수축 능력이 달라질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근육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수축 능력이 향상이 돼요. 그러면 근력이 10에서 15% 정도 더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자, 그거는 힘이 세진 게 아니고 근육의 활성화가 된 겁니다. 자고 있던 근육이 깨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 동작은 팔을 양쪽으로 벌려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팔을 양쪽으로 벌리는 거, 그 다음에 X자로 교차하고 만세하는 동작. 자, 왜 이렇게 하냐? 능형근을 가지고 멀티플하게 입체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근육이 근육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얇은 종이가 아닙니다. 근육도 이렇게 두께감이 있어요. 두께감이 있는데, 자, 팔을 벌리고 X자로 하고 만세를 하면 이 어깨뼈의 움직임 때문에 이 능형근이 늘어납니다. 길이가 달라져요. 길이가 달라지면서 근육의 톤이 달라져요. 텐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개념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팔을 벌리면 가장 깊은 속근육까지, 능형근에 있어서 속근육까지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능형근 뒤에는 척추기립근이 많이 존재하죠. 그리고 다혈근, 멀티피더스도 있기 때문에 심부층까지 자극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자로 교차하면 중간 자극이 좀 더 세지면서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정도의 자극이 되고요. 자, 팔을 조금 더 강하게 크로스해서 잡으면 자극이 조금 더 세집니다. 왜냐? 표면층에 자극이 조금 더 집중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세를 하면 어깨뼈의 움직임이 좌우 움직임뿐만 아니라 상하의 기울기가 생기면서 자극이 더욱 세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의 근육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상중하 레벨을, 근육의 두께를 상중하로 했을 때 차별적으로 자극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심부축 자극을 할 때는 척추기립근 그 안에 있는 다혈근까지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벌리는 겁니다. 자, 실제 고객분들한테 이 능형근 이 시퀀스를 하면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 동작을 매우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느낌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어깨 통증에 있어서 능형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또 어깨 통증에 있어서 광배근, 뒤쪽에는 넓은 등근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